이건 내가 어렸을 적 돌아가셨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방현으로 도심에서 떨어진 시골 항구 도시였다. 할아버지 집이 있는 곳은 그 항구 도시에서 배로 10분 정도 가면 나오는 섬이었다. 거기서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었다.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아직 정정하던 무렵에는 자주 형과 같이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곤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그때도 형과 둘이서 할아버지 집에 묵고 있었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저녁밥을 먹고 4명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형이 말했다. 할아버지, 재밌는 이야기 좀 해줘. 깡이 붙을 정도로 촌인 섬이기에 오락거리는 거의 없었고 우리 형제들이 고대하는 거라고 하면 바로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희들 무서운 건 있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물어보기에 형과 나는 서로 마주보다가 잠시 생각한 뒤 형은 유령, 나는 없어 라고 대답했다. 오, 그럼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해주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서도 무서운 이야기가 특히 재밌어서 우리 형제는 눈을 반짝였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 섬은 지금보다 더 시골이라서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산을 탐험하거나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노는 게 전부였다. 시골 섬이니까 아이들 수도 많지 않았다. 섬 아이들 대부분이 같이 노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너희만 했던 무렵 그날은 모두 함께 산에 탐험하러 갔단다. 너희가 잘 아는 스에요시 할아버지도 있었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저녁에 산을 내려왔단다. 다 내려온 뒤 문득 산길 입구를 보니까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코시로가 거기에 서 있었지. 왜 그래? 빨리 돌아가자 라고 말을 거니 곧바로 뒤를 쫓아왔단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나랑 스에요시랑 그 코시로가 같이 돌아갔지. 그때 코시로가 갑자기 아까 여자애가 있었어 라고 말을 꺼내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스에요시도 뭐라고 물었더니 산 입구에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애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냐. 나도 스에요시도 섬에 사는 아이들이라면 전부 알고 있었고 섬에 사는 여자애들은 그날 모두 오지 않았지. 아무도 하얀 기모노를 입고 있지 않았으니까 나도 스에요시도 잘못 본 거야 라고 말하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은 채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돌아온 뒤에 지쳐서 자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두들겨 깨우더라. 얘, 코시로가 돌아오지 않았어. 너 아는 거 없니? 라며 추궁하는 거야. 집 근처까지 같이 돌아갔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라고 말했더니 그 후에도 어머니는 나에게 몇 개 더 물어보더라. 어차피 금방 찾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잤단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도 코시로는 보이지 않았어. 산에 간 날에 집에 돌아오지 않은 듯 그 후로 사라져버린 거지.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나나 스에요시에게 어른들이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어. 결국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어른들은 모두 신이 잡아간 거다 라고 말했지. 그 무렵 섬도 상당히 폐쇄적이어서 말이야. 섬에서 일어난 사건이 경찰 귀까지 닿지 않아서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단다. 그때 활동했던 것도 이른바 자경단 같은 단체로 결국 코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도 코시로는 신이 잡아가서 사라진 거라고 괜스레 납득해버렸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 그로부터 변함없이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애를 보았다 라고 말하는 아이가 나타났어. 나와 스에요시도 깜빡 잊고 있었던 사실이었지. 그 일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이들 가운데 코시로랑 마지막까지 있었던 건 나랑 스에요시 뿐이었어. 즉, 그 일은 나랑 스에요시밖에 모르는 사실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코시로가 했던 말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어.
스의 요시도 그때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 코시로에 대한 일은 서로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여자애를 봤다는 남자애가 또 행방불명이 되었지. 나랑 스에요시는 정말로 겁이 나서 그 사실을 스에요시 부모님에게 말했어. 스에요시 부모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믿어주었지. 부모님끼리 의논해서 아이들이 산에 접근하지 않도록 막자고 결론을 내렸어. 얼마 후 산 입구에는 울타리가 쳐졌단다. 울타리가 생긴 후에 우리는 그 산길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그 해가 가기 전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났어.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애를 봤다는 남자애가 또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 남자애는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애 전에 나도 봤어 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모양이야. 그 후로 잠시 그 애의 부모도 경계하고 놀러 나가게 하지 않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안심하고 놀러 가도록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야. 드디어 슬슬 본격적으로 무서워진 어른들도 경찰에게 부탁하자는 의견을 냈어. 그 회의는 딱 섬 중심에 있는 스에요시 집에서 했었지. 나랑 스에요시는 그 이야기를 엿들었어. 그래서 엿듣고 있으니까 어른 중 한 명이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데 그 녀석이 벌인 짓이 아닐까? 라고 말하는 거야. 어른들이 이야기하던 도중 섬 중심에 살고 있는 분소라는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어. 이건 그 녀석이 벌인 짓이야. 그 녀석이라는 건 섬에서 30년 정도 전에 죽었던 한 소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소녀는 산에 놀러가서 다른 애들과 놀고 있던 도중 다른 애들과 떨어져서 행방불명이 되었고 어른들이 열심히 탐색했는데도 며칠 후 산 입구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거든. 그 애가 외로워서 다른 애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경찰에게 부탁해도 소용없지. 기도사에게 부탁해야 될 거야. 분수 할아버지 말에 몇몇 어른들이 납득을 했어. 하지만 거기서 그 여자 유족이 그 애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있나 라고 격하게 화를 내면서 반론했거든. 스에요시의 아버지도 경찰에게 부탁할 것은 행방불명된 아이를 수색하는 거야 라고 화난 어조로 말했어. 분수 할아버지와 몇몇 어른들은 마지막까지 반론했지만 섬촌장인 스에요시의 아버지의 말에 마지못해 납득하고 말았지. 원래 섬에는 순경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 경찰이 와서 행방불명된 아이를 수색해야 됐어. 일단 사정을 조사해서 할아버지도 스에요시 할아버지도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단다.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도 일단 말했으나 경찰은 그건 됐다 라고 말했어. 수색이 시작되어도 행방불명된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섬 사람들은 반쯤 포기하여 그 여자애를 본 탓에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라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스에요시 할아버지가 당해버렸어.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애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던 거지. 장소는 그 울타리가 있는 곳 근처였단다. 나 봐버렸어. 스에요시 할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면서 할아버지한테만 털어놓았단다. 어느 날 용무가 생겨서 그 산길 입구 앞을 지나갈 때 스에요시 할아버지는 무섭지만 울타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으며 그 앞을 지나갔대. 보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나가다가 흘끗 보고 말았다는 거지. 그러자 울타리 가운데가 부서져 있었고 산길이 있는 걸 똑똑히 봤대. 경찰이 수색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갈 때 부쉈던 거였어. 스에요시 할아버지는 그때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애를 봐버리고 말았단다. 혹시 다른 사람한테 상담했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할아버지는 어른들에게 말하자고 몇 번이고 설득했지만 스에요시 할아버지는 그걸 완강하게 거부했어. 그로부터 둘이서 의논해서 스에요시 할아버지는 잠시 할아버지 집에 머물기로 했단다. 그리고 스에요시 할아버지가 집에 묵으러 와서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여자애가 먼저 봐서 그런 게 아닐까? 내 생각으로는 여자애를 보면 행방불명 되는 게 아니라 여자애가 보면은 행방불명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린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었다고 했다. 둘이서 의논하고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내린 뒤 역시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할래
여자애한테 들킬지도 몰라 라며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단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사건이 종료되었지. 행방불명된 아이들 시체가 발견된 거야. 시체가 발견된 곳은 세요시 할아버지 집 바로 뒤에 있는 야스우미 할아버지의 집이었단다. 야스우미 할아버지라고 했지만 나이는 40살 정도 되는 중년 남성이었어. 하지만 겉모습이 상당히 늙어 보여서 아이들은 야스우미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단다. 야스우미 할아버지는 늙으신 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누런 셔츠를 입고 언제나 2층 창문에서 길을 걷는 사람을 희죽거리며 바라보고 있었지. 어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고 있었단다. 그 남자 집에서 행방불명된 아이들의 시체가 발견된 거야. 게다가 야스우미 어머니의 시체도 발견되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은 이랬지. 야스우미 할아버지는 그 옛날 산에서 행방불명된 여자애의 유일한 친구였단다. 그 여자애가 죽고 나서 친구가 사라진 야스우미 할아버지는 심하게 낙담하고 집에 틀어박히게 된 거지. 원래부터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 같으나 그로부터 더욱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게 되었지. 하루 종일 창문 밖을 보고 휘죽거린다거나 방에 틀어박혀서 거의 욕탕에도 들어가지 않고 자지도 않고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사라져서 며칠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도 있었대. 산 입구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 집을 엿보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어. 어른들은 아이들이 야스우미 할아버지 집에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지. 야스우미 할아버지는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애를 봤다는 아이의 말을 들은 듯 그 여자애가 예전에 친구였던 여자애라고 생각한 모양이야. 자기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격노해서 그 여자애를 잡기 위해 아이들을 납치해서 죽였다는 거지. 자기 어머니가 그 일을 꾸짖었기에 어머니도 죽였다는 거야. 게다가 야스우미 할아버지는 분수 할아버지의 조카였어. 아이의 시체를 발견한 야스우미 할아버지의 어머니는 분수 할아버지에게 상담했기 때문에 친척들이 모두 쉬쉬하고 있었던 거야. 폐쇄적인 섬이었기 때문에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시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며 그 일가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차별을 받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끼리 의논한 뒤로 비밀로 붙이기로 결심한 거지. 결국 진상을 알고 있던 친척 중 하나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전부 경찰에게 말해서 사건이 끝나게 된 거야. 그 후 야스우미 할아버지는 체포당하고 분수 할아버지도 섬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피해자 가족들과 범인 취급당한 30년 전 죽은 여자의 유족들은 분수 할아버지 일가를 죽일 듯이 저주했어. 이상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야. 어떠냐? 무섭지? 할아버지가 싱긋 웃으면서 묻는다. 아이를 위한 좀 더 가벼운 이야기를 상상했던 나랑 형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봐도 좀처럼 반응할 수 없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이 이야기에는 유령도 나오고 세이요시가 봤다고 말한 이상 확실히 있을 게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로 무서운 건 유령 때문이 아니야. 미친놈이 분명히 존재하고 평범한 인간도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질러. 세이요시가 내린 결론은 틀렸지만 결국 그 틀린 결론으로 살아남은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게 된 우리 형제들에게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까? 너희들 무서운 건 있니? 야스후미랑 친척들, 그리고 할아버지. 형이랑 내가 각자 그렇게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희죽 웃었다.